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나이덕 시인의 귀뚜라미라는 작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1년에선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렇죠. 매미가 사는 공간과 시적 화자인 귀뚜라미가 사는 공간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미는 높은 가지에서 살고 있었고 귀뚜라미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이 막힐 듯한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었죠. 그리고 매미의 울음소리에 묻혀서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귀뚜라미는 포기했었나요? 그건 아니었었죠. 굉장히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꿈, 언젠가는 나의 울음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그 귀뚜라미의 간절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2연이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3년에서는 어떻게 이제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58쪽 3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행부터 14행까지가 3년이 되는 거죠. 자, 먼저 볼게요. 9행부터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자, 그러면 지금 시적 화자인 귀뚜라미가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까? 현재의 계절은 뭐예요? 그렇죠. 매미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계절이라 함은 언제입니까? 여름이겠죠. 이 계절적 배경이 지금 여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면에 이 귀뚜라미 소리가 밤에 귀뚜루루 뚜루루 하는 소리가 이렇게 자주 들리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귀뚜라미는 언제를 기다리겠어요? 가을을 기다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귀뚜라미가 기다리는 가을과는 대조되는 계절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매미 소리, 그 소리라는 건 매미가 내는 맴 하는 그 소리겠죠.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자, 그러면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계절입니까? 누가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그렇죠. 귀뚜라미가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이겠죠. 그때가 되면 나의 울음은 노래가 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지니까. 그쵸? 자,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이랍니다. 자, 이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한데요.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온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주황색 괄호로 묶은 부분은 가을을 표현한 거죠. 가을을 그런데 마치 뒤척인다? 가을이 뒤척여요? 어린 풀숲 위에서 막 뒤척인데요.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온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거나 뒤척인다라는 어떤 동작들은 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사람. 가을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뒤척이거나 계단을 타고 내려온다거나 하는 행동 못해요. 그런데 가을이 이렇게 그 다가온 그 계절적 풍경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법이 쓰였다? 그렇죠. 의인법이 쓰인 거죠. 가을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가을이 내린 그 가을 기운이 완연한 풍경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입니다. 발길에 눌려 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자, 이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 당연히 이 내 울음은 누구의 울음? 그렇죠. 귀뚜라미의 울음이겠죠. 근데 발길에 눌렸답니다.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인 거예요? 발길에 눌렸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울음소리.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소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울음일 거예요. 그 울음조차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즉,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라는 것은 누군가의 가슴에 뭐를 주는 노래. 그렇죠.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리. 이게 바로 누구의 꿈이에요? 누구의 꿈이자 소망입니까? 귀뚜라미가 간절하게 꾸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화자, 즉 귀뚜라미의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3년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2년과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있을까? 의문형으로 끝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이고 싶다예요. 그렇게 써도 돼.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평서문으로 쓰지 않고 굳이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질문형, 의문형으로 끝을 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조금 더 드러내고자 하는 약간의 문장 구조의 변화를 줘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려고, 인상적으로 표현하려고 사용하는 무슨 법이 쓰인 거다? 무슨 법? 서리법이었었잖아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년의 마지막 정리, 3년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가을이 되면 이 계절은 무슨 계절? 귀뚜라미가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 가을만 되면 나의 울음이 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희망, 그걸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귀뚜라미의 울음, 나의 울음이 노래가 되길 희망한다. 그러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짜임입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각 연마다 한 줄 요약을 다 필기를 하셨으면은 따로 메모 안 하셔도 되겠죠? 자, 1년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매미 소리에 묻힌 귀뚜라미의 울음. 그래서 매미가 처한 상황과 귀뚜라미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연에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귀뚜라미가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울음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 어려움 속이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기 살아있다. 라는 그 시의 구절에서 그 의지, 간절한 의지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년에서는 이 귀뚜라미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계절,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가을이었죠. 가을이 되면 나의 울음, 즉 귀뚜라미의 울음이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한 번 더 희망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따로 교과서에 필기할 건 없어요. 나중에 학습지로 다 정리할 거니까 대신 설명을 잘 들으면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시에서는 대조가 참 많이 쓰였었죠. 대조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귀뚜라미와 매미를 통해서 시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귀뚜라미와 매미의 대조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차이점, 대비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활동 시기가 달라요. 귀뚜라미는 주로 언제 활동을 합니까? 그렇죠. 늦여름에서 가을. 요때 왕성하게 밤에 이제 귀뚜루루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죠. 자, 매미의 경우에는 언제 주로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까? 그렇죠. 한여름에, 여름에. 자, 그리고 활동 시간도 달라요. 귀뚜라미 소리는 언제 잘 들린다고 했었죠? 그렇죠. 밤에 고요함과 적막함이 쫙 깔려 있을 때 어디선가 아련하게 귀뚜루루 귀뚜루루 하면서 소리가 들린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활동 시간은 주로 밤이고요.
반면에 매미는 어떻겠습니까? 네, 낮에 그냥 다시는 안 올 것처럼 그냥 목청껏 울어대잖아요. 자, 소리는 어떻습니까? 귀뚜라미 소리는 귀뚜르르 귀뚜르르 하면서 그 귀뚜라미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잠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매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잔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능한가요? 자, 아무튼 소리의 크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느낌도 달라요.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으면 뭔가 구슬프고 처량한 그런 소리 같은데 매미 소리는 이거는 네, 아주 그냥 악다구니를 쓰죠. 높고 큰 소리를 내잖아. 자, 그 다음에 사는 곳은 시 속에서 표현이 된 걸로 하자면 이제 귀뚜라미가 사는 곳은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이래요. 근데 지하도 콘크리트 하면은 누가 많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즉, 사람과 가까운 곳에 살아요. 사람이 사는 곳 주변에 살고 있는 거지. 매미는 반면에 어디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계속 낮 동안 울어댑니까? 그쵸? 나무 기둥, 높은 가지.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 주변에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맴맴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를 크게 내면서 존재감을 막 드러내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대조, 특성적인 대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 속에서 표현된 귀뚜라미의 모습은 귀뚜라미는 좀 어떤 존재로 표현이 된 겁니까? 연약하죠. 연약하고 불우한 존재.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불우한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반면에 매미는 어떤 걸로 표현을 한 거겠어요? 강한 존재겠죠. 자, 그렇게 지금 이 시에서는 주로 대조의 대조적인 관계로 시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대조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엔 이 시의 화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소단원의 핵심 목표가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발견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시에서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이 화자가 누구인지를 찾았으면 시인이 왜 그 화자를 설정을 했을까? 시인을 대신해서 시 속에서 말하는 이로 왜 그 화자를 내세웠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화자를 통해서, 시적 화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시인은 시적 화자를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설정할 때는 어떤 의도를 담는다고 했어요. 무슨 의도겠어요? 당연히 시의 주제를 잘 드러낼 가상의 인물을 시적 화자로 설정해 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교과서에 따로 필기하실 건 없지만은 꼭 여러분들 이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의 화자는 누구였어요? 그렇죠. 귀뚜라미였죠. 그러면 귀뚜라미를 화자로 내세워서 얻고자 했던 효과, 시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왜 하필 귀뚜라미를 시적 화자로 했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떤 효과를 얻었기 때문일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를 시인이 직접 자기가 그냥 그 시적 화자가 되어서 나는 가을을 기다려요 라고 했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을을 기다리는 그 감정의 절실함이 귀뚜라미가 화자일 때보다 덜할 것 같아요. 그쵸? 그 가을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곤충인 귀뚜라미를 내세워서 그 귀뚜라미라는 연약한 곤충의 목소리를 빌려서 나는 지금 매미 소리에 묻혀서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내 노래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가을을 기다리면서 나는 살아있어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가을에 나의 소리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시적 화자를 귀뚜라미로 했을 때 그 가을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더 독자들의 마음에 와닿아요. 그쵸? 그냥 시인이 직접 시 속에서 난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가을은 풍요로우니까 막 이렇게 썼으면은 좀 덜 그 간절함이 느껴졌을 텐데 오히려 귀뚜라미라는 작은 곤충의 목소리로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그 시적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시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귀뚜라미의 모습으로 그 귀뚜라미의 관점에서 그 시의 내용을 전개하니까 훨씬 그 간절함이 배가 돼서 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노린 거지. 그다음에 시적 상황 전체에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들이 생겨나잖아요. 타전소리라는 것은 마치 이제 귀뚜라미가 자신이 살아있다,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소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지하도 콘크리트 벽이라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굉장히 열악하고 희망이 없는 공간, 반면에 높은 가지는 뭔가 이렇게 확 뚫려 있고 그리고 그 강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미로 이제 귀뚜라미라는 곤충으로 화자를 설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이 시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귀뚜라미니까. 이거는 솔직히 귀뚜라미라는 거는 심리, 마음 상태가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 존재가 마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감정이 있는 것처럼 꾸며놨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귀뚜라미가 시 속에서 하고 있는 보이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상력을 더 자극하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적 상황 전체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더 배가가 되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읽힐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효과가 되는 거죠. 이런 효과도 시인은 생각해서 시적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을 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시인의 정서와 소망이 문학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의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적 화자가 바로 귀뚜라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시적 화자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는 가상의 존재인 귀뚜라미를 대신 시적 화자로 설정을 해놓은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나중에 학습지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뒤에 이해와 탐구 부분에도 문제로 나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한번 필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합시다. 자, 핵심 정리 이 부분도 나중에 학습지로 정리할 거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자, 갈래. 일단 갈래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죠? 네. 이제는 뭐 툭 치면 나와야지. 자, 성격은 굉장히 비유적이죠. 비유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에요. 지금 귀뚜라미는 현재에서 끝낼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현재는 여름이잖아요. 여름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길 바래요. 먼 여름이 지나고 미래인 가을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고 열악하고 정말 고통 속에 있지만 나의 꿈은 미래에 나의 꿈은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야 하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재는 귀뚜라미였고요. 자,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귀뚜라미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상징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특징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의인화. 귀뚜라미를 시적 화자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가을이라는 그 계절도 가을이 이렇게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 상황을 의인법을 써서 표현한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의인화를 굉장히 사용을 잘했고 또 다른 대상과 대조하여 화자의 처지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었죠. 다른 처지, 다른 대상이라는 거는 매미를 뜻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2년과 3년의 마지막 부분, 의문형의 어미, 즉 설의법을 사용하여서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그 끝부분이 반복되면서 운율도 형성이 됐고 또 이 설의법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가져갔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교과서 160쪽으로 넘어와서 이해와 탐구 부분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필기해야 되겠죠? 준비하시고 잘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화자를 중심으로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시의 나라고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었는데 이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너무 쉽다. 나는 나 밑에 빈칸에다가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귀뚜라미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귀뚜라미. 자, 그 다음에 처한 상황. 계절은 귀뚜라미가 시 속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계절적 배경 언제였어요? 네, 지금 귀뚜라미는 여름을 살아내고 있어요. 장소는요? 귀뚜라미가 살고 있는 곳 어디예요? 그렇죠.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처지는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딱딱딱 떨어지죠? 여러분들 우리 다 필기했던 거야.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앞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1번에 2번 문제. 이 시에서 울음, 노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찾아 각각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울음도 여러 상황에서의 다양한 울음들이 있었어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힌 울음. 누구의 울음? 귀뚜라미의 울음. 그 다음에요. 또 언제 또 귀뚜라미가 울었나요? 어떤 상황에서? 네, 차가운 바닥 위에서 울음을 토했어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그 다음에 3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또 울음이 나왔냐면 발길에 눌려요. 발길에 눌려오는 울음. 고통 속에서 흘리는 울음이겠죠. 울음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2가지를 추가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필기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이 울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귀뚜라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고통 속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했으면 노래는 뭐예요? 노래는 귀뚜라미가 소망하는 거죠. 나의 울음, 지금은 보잘것없는 나의 울음소리가 나중에 가을이 되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 그래서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또 3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조금 말을 바꿨었죠.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 둘 다 목적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울음소리, 자신의 노랫소리가 감동을 주길 바라는 귀뚜라미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울음과 노래도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연결시키세요. 1번에 3번 문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화자가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라고 말한 까닭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화자가 1년에서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지금 계절적 배경이 언제라 그랬어요? 여름이죠. 여름에는 누가 기승을 부려요? 그쵸? 매미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 매미떼가 우는 소리가 워낙 시끄럽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나의 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묻힌다 그랬잖아요. 묻혀서. 그 나의 울음이 노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쓴 거겠지. 정리를 하자면 화자가 일련에서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여름에는 매미떼가 우는 소리 때문에 나의 울음이 노래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교과서 빈칸에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4번.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3년의 그 시 구절. 이게 바로 이제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귀뚜라미는 뭘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가을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주는, 그렇지, 감동을 주는 뭘 들려주겠어요?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을이 되어 사람들에게 화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 화자는 귀뚜라미였으니까. 귀뚜라미가 정말 말하고자 하고 소망하는 게 뭐였냐. 가을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되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기할 것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필기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 없게끔 다시 한번 꼭 보시면서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